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익산의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리 유적이 국제기구에 의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 빛나는 보물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바탕 삼아서 관광도 발전시켜야 나가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었는데요.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고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은 충분히 또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와 관련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 세계유산 등재 1년을 즈음해서 그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 맡고 계시는 최완규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익산시 의회의 이명택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황태규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 의료관광코디과 이덕순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10년을 공들여 얻은 결실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관광객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아직도 과제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익산의 백제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큰 방향과 계획은 올바르게 수립됐는지, 유적지 주변의 환경은 이대로 좋은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관광 측면에서 숙박시설 부족은 보완해야 할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을 높이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관광 콘텐츠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국가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의 대상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 그 효과와 과제를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표면적으로나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먼저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와 닿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지를 좀 보러 오나 하는 그런 것일 텐데요. 이명택 의원님, 관광객이 그 등재 이후에 조금 증가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던데 어떻게 실제로 달라졌는지요? 예, 실제 좀 증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정보 지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 그곳에 이제 국가 승인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미륵사지는 사실 이전이나 등재 이후나 변화가 없고요. 예. 그리고 왕궁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예. 등재 이전과 후에 2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궁리 유적은 올해 1분기 통계를 봐도 그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어찌 보면 늘어나는 추세는 좀 적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보니까 10만 명 정도에 늘어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예. 또 올해 2016년 1분기 통계도 보니까 계속 그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부여 같은 곳이 네 곳이 등재되다 보니까 효과를 더 크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한 20만 명 정도 부여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보니까 여전히 그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현재 좀 등재가 된 8곳 중에 이렇게 국가 통계가 잡히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고요. 예. 공주 1곳과 부여 3곳은 국가 통계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곳들까지 좀 다 잡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본 것은 국가 통계를 잡고 있는 곳의 이 장소를 보니까 익산은 3곳, 그리고 공주시는 14곳, 예. 그리고 부여는 12곳을 국가 통계를 잡고 있고, 예. 통상적으로 볼 때 공주가 1년에 40만 명 정도 입장객이 통계적으로 평균 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부여는 42만 명 정도 그렇게 오고 있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38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2014년 7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익산은 2만 명, 그리고 공주는 10만 명, 그리고 부여는 20만 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 늘었다. 그리고 이런 정도 추세가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2만 명이란 게 한 1년 사이에 늘은 겁니까? 예, 이전 한 2013년 제가 한 5년 동안의 통계를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이전 3년에 비해서 예. 그런 정도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1년에 한 2만 명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예, 그러니까 익산이 어찌 보면 가장 경미하고요. 예.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재 이전이나 이후나 예. 별로 이렇게 방문객의 숫자가 차이가 별로 전혀 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에서 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객관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신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 유적지에 대한 관광이나 관심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예. 잘 알다시피 익산 미륵사지는 과거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백제 역사 유산의 대표적 유적지로서 익산 미륵사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동양 3국 가운데에서 왕궁이 가장 완벽하게 나온 것이 익산의 왕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중요한 유적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기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유적보다도 이 왕궁이라는 유적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유적에 비해서 그 왕궁을 찾는 관광객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혹시 좀 미륵사지만 들렀다 갔던 분들이 같이 겸해서 이렇게 들렸다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익산을 있겠네요. 아무래도 오게 되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이 미륵사지하고 왕궁 2군데 아닙니까? 예. 이제 아울러 주변도 이렇게 돌아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왕궁 같은 경우는 발굴이 거의 이제 완료가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담장지라든지, 그리고 그 북편에 있었던 정원 유적, 좀 볼거리들이 좀 있어요, 이제. 예. 그런데 또 이런 것도 하나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궁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발굴하는 그 자체를 관광화해서 상품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막 그런 점들도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광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두 교수님들 해석하실지요? 이게 뭐 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인지, 또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어쨌든 그 유산 등재를 계기로 상당히 좀 관심도라든가 지명도는 꽤 높아졌다고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지요? 예. 기회가 있어서 국내 사례 분석을 좀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 세계문화유산 그 지정과 탐방객의 그 유입의 관계에 있어서 추이는 예. 좀 관련성은 좀 미흡하다라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한 예를 들어보면 세계유산 등재 관계 없이 감소 경향이 있었던 그 자원이 그럼 등재가 됐으면 증가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감소하고 있더라. 예. 이런 경우가 이 사례가 일본의 호류지나 나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세계유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금방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은 연도별로 해서 세 곳을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단기간에 예. 한번 작년에 우리가 등재 전후 예. 1분기별로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미륵사지 같은 경우가 등재 후에 4, 4분기에 약 49%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49%요. 예. 근데 왕국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유를 좀 더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 등재가 된 후니까 작년 전과 올해 비교를 해보니 1, 4분기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약 1.4% 정도 증가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증가율로 보면은 약 49%에서 약 50% 정도 왕국류 이적 같은 경우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익산시의 노력이고 하나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익산시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재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 연구 용역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기억으로는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고 활용하고 홍보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관광 쪽에 있어서는 익산의 관광 마스터 플랜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지 결실을 보겠지만 일단은 노력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익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뭐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익산시의 역사비적 관련돼서 시민들 아카데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최하려면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등재 이후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관심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들이, 이런 변화들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가기 위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한꺼번에 말씀하시죠. 덧붙이자면요. 이번에 이 세계유산 등재된 거하고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늘었던 것을 평가하는 거는 이게 지금 KTX 호남선 개통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얘기하는 통계가 좀 다르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거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부여는 31%가 늘었고 익산은 25.8%가 늘었고 그다음에 공주는 64%가 늘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된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늘기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익산이 제일 적게 늘기도 했지만 근데 익산이 위험한 건 뭐냐면 공주가 64%가 늘을 수 있었던 것은 KTX 호남선 개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근데 익산역도 KTX 개통으로 굉장히 큰 수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5.8%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KTX 개통과 그다음에 새로운 역사 문화 유적의 세계적인 문화 유적 등재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실행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왕궁이냐 익산 미륵사지냐를 나눠서 평가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교통 인프라의 혁신과 그리고 관광 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 큰 접근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 KTX역 개통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거라고 하는 익산이 지금까지 그런 수혜를 입지 못한 부분이 관광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연계할 수 있는 큰 틀의 계획이 필요하면 그런 효과가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각 다른 통계를 인용하시다 보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이덕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어디에 근거를? 저는 우리 임 의원님하고 같은 통계예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제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쪼개서 본 것이고 우리 임 의원님은 연도로 본 것이니까 저는 같습니다. 같은 통계를. 그걸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 7월에 등재가 됐는데요. 그 이후 3, 4분기에 더
조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건 좀 시청자분들이 참고하기 편할 수 있도록 연도별 통계를 총계적으로 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도별 통계로 보면 그렇게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예. 이제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예. 그리고 조금 더 그 참고할 만한 말씀은 그 익산 씨가 이제 미륵사지 왕국유적 이 세계유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 용역을 맡겨서 예. 지난번에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일본의 간세이 가쿠인 대학의 야마 요시유키 교수라는 분이 예. 그 일본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한 13곳 정도에 대해서 등재 전후 20년의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예. 그날 와서 이 발표한 것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세계유산 등재가 됐다고 해서 관광객의 급증이라든가 경제 효과를 누리는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더라. 예. 결국 중요한 것은 뭔가 그 관련한 콘텐츠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잘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씩 늘어나거나 예. 뭐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 2년 동안 잠깐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예. 길게 봤을 때 세계유산 등재가 예. 관광객 급증이나 경제 효과에 어떤 그 파급 효과를 주는 데는 대단히 미약하다. 예. 이런 좀 통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덕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른 그 사례로도 보면 이 등재가 그 관광이라든가 그 지역 뭐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근거는 좀 희박하다, 좀 그런 뜻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토론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예. 등재 효과가 아니라 그 자원이 등재되었을 때 그것을 활용한 관광 정책, 관광을 활성화, 활용한 관광에 의해서 관광객이 영향을 받지 등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 아 우리도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동의했던 그런 예.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재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달라질 수 수 있다는 있는데 거죠. 등재 예.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절대적 효과가 영향을 주지는 미치지 못한다. 못한다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황태규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KTX가 그 당시에 개통됐기 때문에 이게 설령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등재 자체가 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뭐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어쨌든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 신문을 보니까 200%가 넘게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외국인 관광객. 관광객.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국가에서의 그 지원이라든지 뭐 지역사회의 관심, 이덕수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 뭐 문화유적을 잘 발굴하고 복원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관심도 이런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최영우 소장님?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관광을 논하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을 한 예, 입장에서 예. 보면 사실은 관광하자고 이걸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먼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예, 이해가 필요해요. 예. 뭐냐면 사실은 등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등재가 목적은 목적이로되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또 시민들이 이러한 문화 뭐랄까 의식을 함양해서 좀 문화 시민으로 거듭나면 예. 자연적으로 모든 건 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자마자 마치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생긴 것처럼 예. 모두가 다 이 관광에 지금 이게 온통 올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그거 가지고 관광객이 늘었냐 줄었냐 하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예. 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의미에 좀 더 충실할 때만이 예. 바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이 됐지만 세계유산이 됐지만 그 유적이 아름답다든지 볼거리가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이 두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함의 그 뜻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 이 말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그것을 어떻게 익산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나가느냐.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익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백제의 수도 그 새로운 그곳에 가보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인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조금 이게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도 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추한규 교수님 말씀, 소장님 말씀에 다들 동의는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지 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찍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이 본질이고 매우 핵심이다라는 것에서 부인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 그 지금 등재 이후에 이 본질을 좀 더 키우고 깊이 있게 예를 들면 더 가치를 키우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익산이라고 하는 문화유적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왕궁과 더불어 있는 살릴 수 있는 유적이 뭐냐면 제석사거든요. 예. 제석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궁궐 사찰로서의 어떤 종묘적 성격을 가졌던 이 사찰이에요. 예.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제석사가 불났을 때에 이제 폐기했던 그 폐기장을 조사를 해서 이제 익산 천도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익산에 있는 이러한 문화 유적들이 이제 서로 간의 연계 관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예. 벌어지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그 근마에 있습니다만 오금산성이라고 하는 예. 산성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성벽만 조사를 했는데 예. 그 내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어떤 제사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익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파이가 커지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익산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행정기관과 연구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방향에서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아마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익산이 사실은 공주 부여에 비해서 그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공주 부여는 이제 백제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익산이 백제 수도다 그러면 쉽게 납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익산은 좀 더 백제 수도로서의 엄격한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왕궁이 있고 왕릉이 있고 미륵사와 같은 대찰이 있는데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잘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도나 또는 익산시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주 부여보다도 더 나은 백제 수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면 지금 근마 지역은 말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자연 환경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익산에 있는 왕도 유적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갖춰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 훗날에 보면 오히려 익산이 공주 부여보다도 더한 이러한 커다란 고대 도시 복원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가나 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측면의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역사 관광이기 때문에 그 역사 자원 자체가 중요할 텐데요. 그 역사 자원을 관광 자원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좀 강조해서 이거 관리하고 복원하고 또 보존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고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문화재 그리고 발굴해야 될 문화재 그 확장 그래서 수도라는 컨셉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익산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부여하고 공주는 수도였고 예. 실제로 한민족 이주사라는 책을 보면 부여가 그 멸망을 할 때 백제가 멸망을 할 때 부여에서 18,000명 정도의 귀족과 왕족들이 중국 현재 장안성으로 다 잡혀가서 의자왕이 지금 장안성 북망산에 묻혀 있다고 하고 예. 그래서 언젠가 부여에서 축제할 때
북망산에서 흙을 떠다가 이렇게 그 제를 지냈던 걸 제가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들은 폐망과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예. 가서 보면 군창터, 낙화암. 그러니까 백제의 화려한 영광을 느낄 수가 없죠. 예.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3인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해서 예. 영남 지역하고 충청 지역의 인구를 좀 섞었던 통일신라 또 시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원 백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거주했던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서천도 얘기를 들어보면 백제 유민들이 그렇게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소곡주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왜 익산이 중요하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새 왕조, 새 수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점점 예. 증명을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백제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석재 산업 지금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 산업이 쭉 이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려 그 백제 때 가장 화려한 금속공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유물로도 증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석 산업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동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가 꾸준히 이어왔는지는 뭐 정확히 예. 모르겠지만 예. 이런 서동말을 통해서 음식 문화나 음식점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백제 문화를 지금 현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의 문화를 현재의 왕궁을 유적을 발굴하면서 찾아가고 있고 실제로 백제의 많은 지배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화축제예요. 저는 예. 국화축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예. 국화축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백제 16대 진사왕 때 예. 요약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5가지 그 국화 종자를 일본에 전해줬다고 그렇게 예. 기술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당시 국화라는 게 국화축제를 지금 여러 군데서 하지만 예. 이곳에서 하는 국화축제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백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백제 문화를 지금 살아있는 백제 문화를 어떻게 도시적 관점에서 관광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큰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것을 분절해서 문화재적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게 큰 틀의 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좀 허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또 컨텐츠를 상당히 잘 융합해서 좀 담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백제 문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면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백제 무왕이 이제 용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설화의 모티브가 중국의 그 한 고조의 모티브하고 똑같습니다. 예. 유방의 탄생 설화하고. 예. 근데 사실은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커다란 어떤 국가를 만들었던 한 고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민족적 대서사시가 바로 익산에 있어요. 예.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재 산업 있죠. 미륵사 석탑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삼국 또는 아니 세계에 있어서 석재 산업의 정수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석재 산업과 현재 이것과 미륵사 석탑과 연결시킨다면 지금 익산 지역에 보면 그 폐석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다 연관시켜서 한국의 석탑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예. 또 금강 하구에 가면 역시 고분들 많거든요. 석축 예. 고분들 예. 돌로 쌓은 거. 예. 그래서 고구려의 적석총 같은 것도 그런데 좀 만들 필요성도 예.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익산이 그와 같이 백제 문화가 석재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궁과 미륵사지에 있는 석재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반출돼 갔어요. 예. 민가에서 온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 추춧돌을 만드는데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백제 문화를 좀 복원하는 그러니까 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은 예. 이런 것들을 할 시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백제 문화에 대해서 시민과 행정과 학계와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예. 힘.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화 얘기도 있었고요, 석재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수도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주옥 같은 아이디어가 줄줄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했는데도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하고 활용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거는 행정의 몫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을 감독하는 익산시 의회 역할도 중요할 테고요. 이명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석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석재 전시관이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예. 거기에 아마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탑들이 다 실측 크기로 뭐 전시도 되고 뭐 예. 이럴 예정도 있고 예. 국가축제는 말씀처럼 하고 있고 예. 뭐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그렇게까지 어떤 호응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외부에서 우리는 이 미륵사지라든가 왕궁리 유적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상당히 물론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시의 어떤 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큰 자긍심도 있고 한데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제 행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잘 뭔가 전략을 만들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게 대한민국 국민, 뭐 나가서 외국인들까지 특히 우리 이 나라 내 많은 사람들에게 백제 역사 유적하면 익산에 한 번쯤 들러보고 싶은 예. 이런 좀 매력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예.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조금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라는 것만 가지고 예. 계속 뭔가를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이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 그건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이지만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관광적 요소를 어떻게 조금 다르게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를 예.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예. 고민들도 또 좀 많은 논의가 지역사회 내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해내지 지금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아직은 행정의 역량의 부족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는 행정에 좀 뭐 일단은 좀 많은 좀 책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앞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유산 등재가 마치 한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세계유산 등재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예. 2014년 7월에 등재될 것이 예상되었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사실 행정은 그 2, 3년 전부터 향후에 있던 이런 어떤 문화관광적 예. 요소라든가 이 예. 세계유산에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예. 저는 연구하고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예. 막상 들여다보니까 등재 이후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륵사지 관광지도 201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고 뭐 예. 여러 가지들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일시적 효과를 통해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재방문의 어떤 욕구를 느낀다든가 예. 뭔가 부여 공주와 같은 정도의 격으로 익산이 생각된다든가 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렇게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덕순 교수님이 애초에 초반기에 그 마스터 플랜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큰 그림 아닙니까? 이 세 분들 말씀 들어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까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도 그려내는 그런 좀 질서 있는 그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아직 제가 이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죠. 제가 뭐 끝나서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아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향을 정확하게 하자. 자, 두 분 말씀대로 지금 역사자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관광자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관광자원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훨씬 더 익산시의 관광가치는 관광자재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역사유적자원은 분명한 건 보존이 그리고 세계유산이라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자, 그다음에 복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원은 고증이 끝난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복원 사업부터 하게 된다라면 뭐 요 며칠 전에도 나와서 전부 다 아시겠지만 경주시의 사례가 큰 예.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복원해야 될 것들은 고증이 끝난 다음에 하고 고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다가는
동안은 복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미래 기술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만 된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을 바로 관광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지침에도 이 등재 이후에 그 보존과 활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입장에서는 자원의 가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쪽에서도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미륵사지 왕궁 유적은 오면은 볼거리가 없다는 게 예. 대다수의 이제 관광객들 이야기입니다. 예. 탑 하나 서 있는 미륵사지, 예. 그리고 이제 왕궁 유적 역시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여전히 발굴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의 시민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떠나서 뭔가라도 좀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예. 뭔가 좀 볼거리가 그 역사의 현장 그 자체에서 뭔가 좀 복원이 되어서 보여야지 뭔가 이 문화재에 대한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문화재청은 여전히 여기는 보존해야 될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매장 문화재이고, 그래서 그러면 익산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계나 과제는 그것을 복원할 수 없다면 그것을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뭔가 그 문화재 자체가 어떤 매력을 더 크게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만드는데 계속 스스로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 시민적 요구는 복원이다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크기 때문에 예. 좀 전문가들이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좀 저도 예.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생각을 해보고 이명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중요하게 저는 좀 들리는데요. 일반 관광객의 입장 또 일반 그 주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충분히 할 만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국, 한국, 일본이라고 하는 이 문화재의 특질이 말이죠. 고대 문화재라고 하는 특질이 거의 목조건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오면 상부는 다 없어지고 이제 주춧돌만 남아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재 우리 고고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라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저하는 점이 많습니다. 예.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또 하나 그 자체를 복원하는 것도 어찌 보면 파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 우리보다 나은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이게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익산만을 놓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어떻게 이걸 확장할까에 대한 고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봅시다. 익산을 벗어나면 돼요. 예. 간단합니다. 예. 자, 익산이라는 것이 오늘날 행정구역이지 과연 백제가 무왕 이곳으로 천도를 했을 때도 예. 지금의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묶어져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익산에서 조금 만경강만 건너가면 그 유명한 김제 벽골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벽골제 이외에 또 한 번만 더 건너가면 부안 백산성이 있습니다. 예. 그 백강전투가 있어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한 곳이죠. 조금만 더 지나가면 백제 중방 고사부리성이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지역을 이제 백제 중방 문화권을 설정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주변에 있는 문화유적과 익산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좀 덩치를 키우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왕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확립해 나가면서 예. 그 정체성 바탕 위에 그러한 관광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익산하면서 우리가 또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금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 웅푸가 익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지역도 예. 공주 부여가 말이죠. 시대에 이게 거기를 막아놓으면 백제가 나갈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금강유역도 눈을 돌려서 보면 우리가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미륵사 왕궁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말씀과 크게 보면 맥을 같이 네,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고요. 이명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미륵사지나 왕궁리에 그 초점을 두고서 그 방문했던 그 외지인이나 또 관광객들이 미륵사지나 왕궁리 와서 보니까 탑 하나만 우뚝 서 있고 난 잘 뭔지 감흥이 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그 최한규 수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파괴라는 그런 그 부작용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그 내가 좀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든 아니냐 그런 욕구가 있을 법한데요. 예. 저는 그 조금 다른 접근을 같은 맥락인데 예. 좀 다른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계유산은 보존이 전제입니다. 예. 거기에 뭘 발굴하고 그걸 관광적으로 그걸 손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못된 예.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리고 가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요거를 좀 키워서 익산을 벗어나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왕궁리 유적하고 익산 미륵사지하고만 그 유적을 조금 벗어나면 익산시의 관광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티 투어가 됐든 뭐 어떤 그 개별 FIT 관광객들이 됐든 익산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예요, 터예요, 주치들만 있습니다. 자, 약간 유적만 해서 그걸 그걸 본다는 건 길어야 2시간 한나절을 못 넘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쉴 곳이 있는가? 잠깐 앉아서 뭐 차 한 잔 마실 편안한 곳이 있는가? 예.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2개의 세계유산은 코어로 놓고 이 주변을 관광개발로 해서 익산시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저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최한규 수사님께서도 반대하시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이 생각이 갑자기 나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미륵사를 이제 복원하자라고 하는 건 그 문산 총장님하고 당시 시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두 분은 복원하는데 최 교수 생각은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익산시에서 버스를 익산역에다 댑시다. 예. 그리고 이 익산 시민들을 투어를 시킵시다. 예.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익산 시민들이 익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예. 밖에서 오는 사람들의 가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잔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백제를 이해하고 보면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복원돼서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어져 있는 이런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자유스럽게 역사를 여행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지적 여행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전환해보자. 예.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가 관광 발상하면은 그 쉬어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남아져 있는 이러한 역사 문화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 어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실 게 거기에 있나요? 대해서 지금 현재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티 투어가 운영이 예. 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그 코스가 정해져 있죠. 뭐 예. 익산역에서 문화원 들려서 상릉 들리고 해서 두 유적지를 들려서 예. 가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지적됐거든요. 가봤다. 그런데 한 시간 내지 30분 보고 나면 거기서 아무것도 예. 체험할 수 없고 체류할 수 있는 그 위의 것이 없다. 그 컨텐츠가 없다라는 예. 것이 저희들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그것을 꼭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자꾸 그 보존해야 될 그 자원 수고는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 관광은 실패할 겁니다. 예. 이 역사 유적 자원에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예. 보존을 전제로 하고 그 주변을 관광 개발을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티웃대원이 현재는 하고 있는데 예. 역사 유적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예. 결과를 보면 충분히 지식을 얻고 가고 가치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위에 재미는 없다. 예.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역사 유적지에 대한 그 가치를 보존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좀 한층 더 올려서 대중성도 함께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였고요. 최양규 교수님은 여러 가지 얘기를 소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반경의 측면에서 뭐 제적사지 얘기도 하셨고 더 먼 곳의 얘기도 하셨고 해서 뭐 다 얘기가 포함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얘기 들고 한 가지 얘기 좀 짧게 좀 여쭤보면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게 또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어서요. 숙박지 얘기 항상 나오던 관광 측면에서 늘상 나오던 일인데 이건 뭐 별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덕수 교수님? 저는 제 짧게 좀 경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하면 예. 시장이 놀린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숙박시설 우리가 제재해도 생길 겁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살 텐데 그러면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서 관광객이 안 오느냐. 예.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안 생기느냐. 예. 2015년도 문체부의 등록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관광 숙박업이 현재로는 그 호텔업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저는 관광 자연스럽게 숙박시설 늘 만들어질 것이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황태 교수님도 같은 아니, 생각이신가요?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질문을 예. 듣고 아까 이제 우리 이덕순 교수님 말이 맞죠. 필요하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생기면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익산 산단 좀 개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평일날 그래 다른 지역에 보면 사실은 평일날 뭐 일반 기업들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예. 이럴 때 이제 평일날 그 확보할 수 있는 관광객이나 사용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굳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익산 산단하고 앞으로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만들어지면 거기에 출장자들이나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좀 유치해 보려고 한 노력하는 거. 그 예. 정도는 우리가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덕수 교수님께서는 수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그건 들어서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다른 같습니다. 지역의 사례를 봤는데 굉장히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예. 했었습니다. 예. 안 되더라고요. 예. 결국은 뭔가 더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관광객이 가능성이 있다. 이제부터 올 것이다. 우리 지금 이거 시기를 막 당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길 필요는 없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관광객이 들어올 때 이게 유치가 된다고 해서 건립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건립이 되고 나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관광객이 예. 지속적으로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 아까 우리 황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이제 마이스 시설이죠. 일종의 복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아니 기업이 예. 들어오면 기업이 가능할 자체의 것 수요가 이제 같습니다. 생기니까 복합적인 그런 시설은 복합적으로 예. 생각을 해야만 이 문제가 맞습니다. 풀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관광객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아직 예. 미흡한 부분이 맞습니다. 많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예. 부분에서는 뭐 예.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오면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건 뭐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계속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아이디어는 게스트하우스를 좀 만들자는 겁니다. 특히 예. 익산역 주변에.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광을 하는 순천, 여수, 전주, 특히 순천이 게스트하우스 정책을 네일러들을 상대로 대단히 잘 펼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익산도 과도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과 자꾸 뭔가 협의해 가면서 익산역 주변에 어떤 그 네일러들, 젊은 그 청년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거의 반이거든요. 한 예. 6개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좀 모두 다 익산을 지나가기 때문에 예. 익산에서 하룻밤 정도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좀 준비도 차근차근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또 많이 목소리가 예.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했던 호텔을 유치된다 이런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짓눌렀던 관념들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이제 아까 이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만이 좀 차별화된 숙박 정책 예. 뭐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또 그렇게 또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생각입니다. 좀 더 최강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어쨌든 그 문화재를 잘 그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거기에는 또 국가적인 정책과 관심, 지원, 예산, 투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좀 희망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서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국에 이게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저같이 문화재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존 쪽에 방점이 찍히고 또 이 두 교수님처럼 이 활용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쪽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개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음식점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지 않은 골목길에 음식점이 있더라도 맛있으면 예. 사람들은 차를 멀리다 놓고라도 찾아가거든요. 예.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렵지요. 예.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상품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서 국가에 던져두고 국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노력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토론을 좀 마무리 좀 지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30초씩 마무리 말씀 들을 수 있는 좀 시간을 갖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희 교수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네, 아니, 오늘 제가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그 임 의원님이 계속 생각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백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그 상징성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이 없다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륵사자도 막 크게 하나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 아직도 우리는 백제 문화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백강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게 백제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들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이름을 붙여서 이제 후기 백제 문화권이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큰 틀에 특히 백강 전투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국가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넣고 또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임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제 문화는 가장 화려했던 백제 문화구나 이런 게 사람들이 느꼈을 예. 때 예. 지금 이렇게 하려고는 많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짧게 30초로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명태 의원님. 예. 예, 그러니까 뭐 익산시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사리장엄을 예전에 문영왕릉에서 나왔던 인물들처럼 뭐 사리오 금제 사리 봉황기 사리장엄 세 개를 별도로 국보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또 교과서에 수록해달라 뭐 이런 건의안도 채택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서울시가 지금 그 백제 초기 500년 도읍이었던 그 서울시의 역사를 그 세계유산으로 이제 확장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예. 2020년 목표로. 그래서 예. 저는 서울시가 대단히 좀 더 큰 또 하나의 우리 요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서울시,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서울시가 2020년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할 예.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같이 연계해서 계속 이 백제의 역사와 관련한 것을 뭔가 재조명하는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그 보니까 2015년 4월에 세계유산 등재되기 전에 그 미국 CNN에서 예국 사진 작가를 매료시키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왕궁리를 예. 12번째로 이렇게 예. 뽑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미륵사지도 그렇고 왕궁리 유적도 관람 동선조차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람 동선도 만들고 어떤 위치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포토존인지 뭔가 이런 좀 작고 세세한 것부터 뭔가 좀 요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KTX 역사 익산역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에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매일 15,000명씩 이용하는 이 KTX 예. 역사. 여기서 한 1,500명만 저는 익산역 주변에 뭔가 이 먹거리든 놀거리든 요소를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또 그중에 또 150명만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을 들리기 시작하더라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쌓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TX 역사를 매일 이용하고 있는 그 15,000명의 사람들을 뭔가 어떻게 좀 우리 익산을 알릴 것인가. 여기서부터 예. 저는 좀 그 시작을 하면 세계유산의 어떤 효과를 높이는 데도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예. 이덕순 교수님. 예.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연구 용역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용역들이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실행되지 못한다라고 예. 한다면 예. 그냥 보고서 작성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결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행 계획이, 실행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정책에 맞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는가. 예.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그냥 공연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끝없는 관심과 애정이 이 사업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최영규. 예, 어쨌든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서 익산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밖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우리 손안에 있는 이런 역사 문화 자산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아낄 때만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백제 역사유적지구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